자, 11시 터닝포인트 시작합니다. 코스피 700개, 코스닥은 1,300개. 양 증시에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반등을 해주길래 이제는 바닥을 딛고 코스피와 같이 키 맞추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속절 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일제히 다 반납하면서 최근에 바닥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고 올해의 가장 최저점이 780선대인데 다시 한번 800포인트가 무너지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까지 현재 구간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같이 빠지면 그렇구나 할 텐데 어째서 니케이, 대만과권, 항생지수 다 선방하는데 코스닥만 이렇게 좀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지수에 대한 판단과 지금의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잠시 뒤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 우위이긴 합니다. 오늘 상당히 수급 쪽에서 변동성이 강하고요. 아침에 증시가 출발했을 때는 매수폭 한 400억 원대까지 늘렸다가 매도 전환하고 다시 매수 전환하더니 또 매수세를 줄이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적인 수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꾸준하게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메인 기관 동반 팔자세네요. 기관이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이 증시를 좀 강하게 받치려고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순매수 탑10 보시면 일단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 들어 꾸준히 담고 있는 LG전자까지 올라와 있고요. 테크빈까지 반도체 안에서 이제 장비단 안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그래도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전력기 기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KB금융까지 저밸류 정책에 대해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세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KB금융도 외국인 담고 있고요. 자, 기관도 신한지주를 두 번째로 담고 있고요. 4위에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밸류를 접근해야 될까요?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은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이 4%, KB금융이 3.3%고 사실 탑10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기관이 이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떨어지다 보니까 저PBR로 다시 좀 해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고요. 자, 지금 시세 급변 종목들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 종목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중소형 전선주까지도 현재 구간 상승세를 강하게 시연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4가지 종목이 모두 다 시세 급변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강합니다. 10% 가까운 급등세, 그야말로 급등세 펼쳐가고 있고 대원전선도 10%. 사실 어제 전력설비 종목들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같이 하락했던 섹터였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늘장은 정말 갈 테마가 참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만큼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까지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하이투자증권 신석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좀 여쭤봤던 거긴 한데 오늘 왜 이렇게
국내 증시만, 특히 코스닥만 이렇게까지 낙폭을 키우는 건지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지금 지난주에 대선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의 또 승리가 어느 정도 계속 정쳐지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국채금리 이제 급등이 결국에는 특히 신흥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상승,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쪽은 거의 한 1.5%까지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게 미국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거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고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트럼프와 이쪽 정책에 대한 시장의 흐름보다는 결국 실적이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색깔이 이제는 바뀔 수 있다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면 아시아 증시가 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니케이도 잘 가고 상해 종합지수도 1%나 항생 지수도 1%나 올라가고 있어서 코스닥만 영향을 받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위주로 조금 많이 쌓여 있었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자체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향후 IRA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으로 시장에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긴 담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은 노이즈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다. 그런 이야기 계속 꾸준히 나눴잖아요. HBM 통과는 실패 유무가 아니라 언제 그렇죠. 통과하느냐의 그 기간의 차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보통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이번 실적의 관건들은 사실 굉장히 봐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물론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나왔었고 지난주에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야 이제 그동안 이제 이번 3분기도 좋지만은 4분기 가이던스보다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캐파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마이크론은 결국에는 HBM4 쪽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설과 양산을 보여주는 시점이고, 결국 이번 HBM3E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주승자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3분기에 엔비디아가 블랙의 가속기를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8단과 12단 반도체를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이번 3분기에 8단 반도체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12단 반도체가 나와줘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만으로는 HBM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줘야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더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번 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번에 이번 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7월 말쯤에 콘콜이 있습니다. 그 콘콜에서 이런 HBM이나 아니면은 레거시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이 이미 전향은 지금 부회장이 이미 바뀌고 나서부터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최근에 85,000원 가까이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충분히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를 타깃을 노리고 있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하이닉스 올라갈 동안 좀 저가 매수 한 거네요, 삼성전자를. 네. 오늘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계속 일본 봉산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저가 매수하는 분위기인가요, 오늘장은? 네, 지금 충분히 만약에 오늘 같은 게 반도체 악재가 아니라 이런 저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번에는 레거시 캐펙스 투자가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번 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만큼 캐파가 굉장히 널널한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HBM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들어간다 가정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보여줬던 게 이오테크니스도 반등 자리가 나왔었고 특히나 테스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공정단의 흐름이 좋고 후공정단에도 계속 캐펙 투자를 더 할 가능성이 좀 높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같은 아까 아침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뭐가 올랐을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그만큼 HBM의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누누이 말해왔었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상반기 키워드는 반도체 단에서 HBM이었다면 하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레거시라는 그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그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반기에 들고 갔던 종목들을 그대로 하반기에도 가져가야 되나요? 아마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면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이오테크니스나 제우스나 아니면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게 동진 세미캠까지 그만 소부장의 흐름이 이제서야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그동안 작년부터 감산을 했던 시점에서 올해 이제 감산 원복이 시작이 되면서 물론 장비단에는 재활용 할 수도 있겠죠. 재활용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게 뒤쳐졌던 이 시장을 빠르게 지금 선점하는 효과가 중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은 HBM에서 SK 하이닉스죠. 아니면 잘못하면 마이크론도 이제 전공정단에서 시장에서 따라올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여러 이제 자국주의에 대한 그런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전 승부수를 좀 걸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도 여전히 반도체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테마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최근에 핫했던 건 CXL. CXL. 예, 그쪽 테마인데 뭐 네오셈도 강했고 어떤 종목이 있었죠? CXL 안에서 엑시콘. 그쵸, 엑시콘,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너무 조정을 많이 겪어서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단은 시장 규모가 이게 26년도쯤에 21억 달러를 알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치면 대략 한 2.5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CSL을 이제 쓰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이제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뭐 메모리를 확대시켜주면서 그만큼 속도를 강하게 해주는 이제 역할이 CXL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이쪽에 앞서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HBM이 시장에 어느 정도 캐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CXL의 역할이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HBM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 CXL이 접근하자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HBM 시장을 뚫고 나서 이제 CXL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엑시콘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특히 뭐 저는 이제 네오셈이 좀 대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셈도 같이 보는 것도 뭐 전략이라면 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유리기판이나 다른 쪽의 테마에서는요? 유리기판 이제 봐야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피롭틱스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앱솔리스가 이제 아마 연말부터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피롭틱스가 이제 TGV 장비를 양산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거고 물론 이제 삼성전기와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와 그리고 켄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26년이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조기 양산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AI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거는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이게 커지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기판 입장에서는 유리 기판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이고 퀄리티 있는 제품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이 계속 삼성전자도 수율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발열 이슈입니다. 결국 발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유리 기판 생산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피옵틱스는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꼭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피옵틱스 이런 종목들도 하반기는 가면 갈수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 유리 기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안에서는 또 피롭틱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 지금까지 언급해 주신 섹터나 종목 중에 가장 나는 진짜 오늘의 기회라면 이거 사겠다 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레거시 좋죠. 뭐 이오테크니스, 레거시로. 제우스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올해 초에는
후공정 패키징 쪽에 이제 세정 장비와 커팅 장비 관심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전공정까지 삼성전자 쪽에서 이처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전 후공정을 다 하고 있는 이 두 업체는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종목은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잡아가야 된다. 그동안 주가도 조금 좀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피로틱스, 결국은 유리기 파는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로틱스도 이제 최근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제 반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로틱스도 잡아가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거시 안에서 제우스 계속 좀 좋게 보고 계시고 유리기판 쪽에 피롭틱스도 함께 보자. 자,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하고 화장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보기 전에 전략 얘기 또 한번 볼까요? 일단 수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수출 잘 팔리고 전력 설비도 미국에서 지금 교체 수요 일어나고 있고 뭐 AI 서버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흐름은 오늘 좀 다릅니다. 실리콘투만 화장품 섹터에서는 오늘 좀 잘 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최근 들어 좀 조정 나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10% 급등. 아까 시세 보셨어요? 네. 예, 요 수출 종목들을 좀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하반기에도 지켜봐야 될까요? 하반기도 갈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출액이 두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 뭐 6월 달에도 워낙 이제 잘 나온 섹터이고, 먼저 전략기구부터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트럼프 얘기했죠. 결국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의 두 후보 간의 공약은 인프라 쪽입니다. 결국 인프라 쪽은 투자를 계속 가능성이 커져지고, 그만큼 초고화 변화기도 이번 2분기 실적에 또 깜짝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애초에 우리가 1분기 때 그때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전후로 보시게 되면 아마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한 10%까지 빠졌다가 실적 발표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컨센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아직 변압기는 끝나지 않았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2분기에도 똑같이 보여줄 거다라고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 컨콜에서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도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전략기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은 결국 이번에 2분기 실적의 주인공은 결국 북미 쪽이죠. 왜냐하면 6월달 수출액 데이터에서도 북미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을 역전했습니다. 네. 역전했다는 거는 애초에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게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특히나 북미의 이제 비중이 높은 이런 OEM, ODM 업체들이 아마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실리콘투도 1분기 때 컨센보다 2배 이상 실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목표가가 굉장히 크게 좀 상향을 해왔었는데, 이제 북미 침투율이 이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실리콘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이 두 섹터는 좋은데, 물론 아마 주가로 해석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좀 쉽게 트레이딩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줄이고 좀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다시 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투 비중이 높다라면 아니면 OEM, ODM 업체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선크림 같은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 게 사실 화장품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좀 부진하기도 하고요. 그 같이 올랐던 게 음식료 쪽도 있잖아요. 아예 이제 다 수익 챙길 거 챙기고 이쪽 종목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섹터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음식료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제 뭐 빙그레도 한 9% 이상 빠지고 막 상향식품도 빠지고, 결국에는 바이오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바이오도 사실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좋고 스케줄이 굉장히 여러 개별적으로 워낙 큰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갈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와 화장품과 전력기기는 사실 하반기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컨센 자체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미 밸류가 다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꾸준히 지금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화장품도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이제 20% 정도밖에 진출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애초에 이제 프랑스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는 측면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자금력은 좀 한계가 있고 결국 아직까지는 고객의 예탁금이 55조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같이 매도하고 다음 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신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애초에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좀 보유하자는 측면인데 대신에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은 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전력 설비 쪽 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뭐 그 자리에서도 10%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트럼프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트럼프 있어요. 대통령, 결국에는 이제 인프라 전 대통령. 왜냐하면 어제 사실 테슬라가 얘기를 하는 게 판매량 데이터가 곧 발표하니까 올랐다. 왜냐하면 인도량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판매량은 사실 기대는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쪽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였던 거는 결국에는 약간 트럼프가 인프라 쪽에 대한 특히 방산 쪽에 대한 흐름 물론 오늘 방산 빠진 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평화 협약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흐름대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그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따라 시장의 테마가 계속 좀 움직이겠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게 또 분위기가 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적으로 갈 가능성을 더 무게를 그렇죠. 주시는 일단은 거죠? 2분기는 실적으로 보고 실적 시즌이 끝나고 되면 또 오히려 대선 쪽으로 다시 가겠죠. 결국에 이런 트레이딩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기 변동성에 유의를 하긴 해야겠네요.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제 지원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요. KB금융 신한지주 외인 기관이 같이 담는 종목입니다. 자, 저 PBR을 해지로 좀 사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에 맞습니다. 이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시즌이 왔고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결국 네. 중간 배당을 하는 이제 업체들이 계속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 4분기 때부터 주주환원 정책들을 실시하는 지주 회사들이나 아니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나 이런 기존의 PBR이 낮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시행을 하는 이제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측면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큰 장이다 보니까 좀 밸류적으로 오늘도 충분히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아마 나왔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런 세제 지원에 관련된 종합 대책이 또 한 번 나오고 네. 이런 ETF와 관련된 밸류 ETF도 조만간 출시한다는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시장도 이쪽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생각보다 시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트레이딩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그냥 트레이딩을 하지 말고 그냥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나만 집중하자. 알겠습니다. 은행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